인생 해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단단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 차이는 타고난 성격이나 운이 아닙니다. 강한 멘탈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진짜 특징과 누구든 실천하면 달라질 수 있는 강철 멘탈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슬퍼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억누르면 언젠가 터지지만 다스리면 오히려 힘이 됩니다. 강한 멘탈의 본질은 바로 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로마의 황제였던 그가 전쟁터에서 궁정의 암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외부의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직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를 깊이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남의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남의 평가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중심이 확고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뿌리처럼 외부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잘해줬던 사람에게 오히려 이용당하는 경험들. 이런 상처들이 쌓이면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경험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웁니다. 아프지 않은 척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그 아픔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관계 앞에서도 지나치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더 친절하게 대하면, 더 잘해주면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여길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주고 결국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존중은 잘해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 너무 많이 베풀고, 너무 많이 맞춰주고, 너무 많이 참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선의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해방감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내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평가한다고 생각하며 불필요한 긴장과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에 바빠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남의 시선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오늘 말을 잘못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나만큼 신경 쓰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눈치 보는 삶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잘해주는 것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모든 것을 다 퍼주는 삶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진심으로 베풀되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선의로 대했는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이용당한다면 그것은 내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대해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이 진심으로 원할 때만 하면 됩니다. 의무감에서 비롯된 친절은 결국 원망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상대방은 느낍니다. 억지로 하는 친절과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은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억지로 베푼 사람은 결국 그 관계에서 상처만 안고 나오게 됩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부탁에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노라고 말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은 그 경계 안에서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거절이 서툰 이유는 대부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 봐서입니다. 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나의 거절도 존중합니다. 나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삶의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삶은 결국 자신도 타인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진정한 존중을 받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미움을 받더라도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는 것이 더 값진 삶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서 내 삶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뚜렷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불행해집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비교의 기준이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관점의 전환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보는 남의 모습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잘 가꾼 모습만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모습과 나의 가장 솔직한 내면을 비교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경쟁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한 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하루 단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말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삶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는 지혜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작더라도 실천이 쌓일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집니다. 무시당하는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의 또 다른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자신감 없이 굽실거리는 태도,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태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태도. 이런 태도는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만만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말수가 많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당당히 지키는 사람, 실수했을 때 과도하게 사과하지 않고 담담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사람, 칭찬에 과하게 기뻐하지도 않고 비판에 과하게 흔들리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러운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 무게감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을 깊이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강한 멘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독을 견디는 능력도 빠질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덜 의존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끼어들려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온전한 사람이 함께할 때도 더 빛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고독은 약함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충전하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감정을 전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면 나의 에너지도 함께 소진됩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이런 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할 줄 압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몇 사람과 깊게 지내는 것이 훨씬 값집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진짜 소중한 관계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 흔들린다. 조선 최고의 학자로 불렸던 그분도 평생 마음 공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을 살피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 쌓여 결국 단단한 멘탈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강한 멘탈을 갑자기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연습, 작은 상처 앞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연습, 이 연습들이 쌓여서 결국 큰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강한 멘탈의 또 다른 특징은 실패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굳혀버립니다. 하지만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결과로 봅니다. 이번 시도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을 뿐, 그것이 나라는 사람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장애물 자체가 길이 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발판입니다.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잘해주지 말라는 말은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퍼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의는 갖추되 과하게 맞춰주거나 필요 이상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에 맞는 만큼만 돌려주는 것. 이것이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오래갑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반드시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 앞에서 더 상처받는 것은 항상 더 많이 퍼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아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제대로 아끼는 사람이 타인도 제대로 아낄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강자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지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참을 수 있는 것, 게으름이 몰려올 때 일어날 수 있는 것, 두려움이 앞설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외부를 향해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진짜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서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그 단단함은 자신을 이긴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한 멘탈을 만드는 기술 중에서 언어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이래.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반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겠다. 어렵지만 해낼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 실제로 그 방향으로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 멘탈을 강화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을 건네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약속을 지키고 한 말에 책임을 집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리 말이 좋아도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반면 별다른 말이 없어도 묵묵히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인정받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작은 약속들을 지켜온 사람에게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쌓인 신뢰는 어떤 위기에서도 그 사람을 지켜주는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평소에 신뢰를 쌓아온 사람은 실수를 해도 용납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신뢰가 없던 사람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관계가 무너집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도 강한 멘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화가 났을 때 보낸 메시지,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내린 결정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가장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행동을 멈춥니다. 잠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깊게 호흡하거나 하루 뒤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수많은 실수와 후회를 막아줍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간다. 분노의 순간에 내뱉은 말은 나중에 사과한다고 해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 화가 날수록 잠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란 늘 불확실함을 동반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편안한 자리에만 머물려 하는 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서서히 작아지는 삶입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안고도 나아가는 경험이 쌓이면 두려움이 예전만큼 나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후회는 과거에 사는 것이고 걱정은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실수에 오래 머물지 않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고 지금 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도 멘탈 관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줄 거라는 기대.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당연함이 상대방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채우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더 편안하고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철 멘탈은 고통을 피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만납니다. 누구나 무너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무감각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든 순간은 그 자체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이 처음부터 서 있던 사람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쓰러진 적 없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은 다음번에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상처가 깊게 남는 순간은 무엇일까요? 배신이나 폭력 같은 극단적인 상황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단연하게 무시당하는 경험, 말 한마디 없이 내 감정이 짓밟히는 경험, 내가 공들여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 경험. 이런 작은 상처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강한 멘탈을 만드는 것은 이 생각에 맞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외면을 강하게 가꾸어도 안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반드시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기분을 망가뜨리는 사람, 내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 내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을 바꾸려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대해줘도 아무리 설명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거리를 두고 그들의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이 그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어려운 관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반면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립니다. 감사는 부자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자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강한 멘탈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태도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며 오늘 이 순간 나를 아끼고 중심을 지키는 그 한 걸음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강한 멘탈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말에 흔들렸다면 잠깐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것. 억지로 잘해주던 관계에서 나를 조금 더 챙기는 것.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예전의 나라면 무너졌을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멘탈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순간, 나를 조금 더 아끼고 나를 조금 더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타격이 없는 사람. 높은 자존감으로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에 새겨가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조용히 빛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특별히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이 흐릅니다.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자존감의 본질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그 지혜를 삶에 녹여낼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매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매일 자신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자존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기쁠 때 기쁘다고 느끼고 슬플 때 슬프다고 느끼며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내면의 힘이라는 사실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감정에 휩쓸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감정이 일렁여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균형. 그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기술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종종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뒤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상처받고 의도하지 않은 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당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생각이다.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존감 있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타인이 나에게 어떤 말을 던지더라도 그 말을 내 가슴 깊이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타인과의 비교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초라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그 만족이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납득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도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성장을 측정하고 그 성장에 스스로 박수를 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의 인생을 구경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자존감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존감이 드러나는 장면 중 하나는 바로 거절을 할 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 것 같고, 관계가 멀어질 것 같고, 나쁜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게 되고,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소진하면서도 웃는 얼굴을 유지합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안함을 느끼되 죄책감에 압도되지는 않습니다. 거절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솔직함의 표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이 쓰는 말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선택이었습니다. 그건 제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선택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찾게 만드는 언어 습관입니다. 언어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현실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느냐가 자존감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말 한마디가 자신의 세계를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합니다. 행동에서도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도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장하거나 없는 것을 있는 척하거나 남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임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질투심보다 응원하는 마음이 앞서고 그 응원이 결국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빛이 나의 빛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함께 빛날 수 있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존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종종 관계에서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해서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려 하거나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아무도 가까이 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느낄 때 그 관계를 조용히 정리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 곁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자신을 닦는 것이 남을 대하는 기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존감을 기르는 일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는 남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자연스럽게 남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자존감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내어줄 수 있듯이 자존감이 깊은 사람일수록 주변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실패를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뿐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실패 후에 오랫동안 자책하거나 그 기억에 붙들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드뭅니다. 물론 실망하고 슬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충분히 느낀 뒤 다시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친 나는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일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바로 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일어서지 않는 것이 실패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과하는 것을 약함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강함의 표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과하고 나서 더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실수했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바로잡는 사람이 더 신뢰받습니다. 그 신뢰가 쌓여서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비판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이라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말이라면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모든 말을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이 타인의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하길 배움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하지만 그 배움을 거르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 열린 귀와 단단한 중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되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자신감 넘치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성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깊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이 적어도 눈에 띄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 자신을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시끄럽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자존감 높은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조용한 강물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요란하지 않아도 내면 깊은 곳에 흐르는 자존감의 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루에 우리는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들 중 많은 부분이 자기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존감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언어를 씁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이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이 될 때 자존감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곧 자신의 현실을 만드는 언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 가장 자주 나와 대화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 대화를 따뜻하게 가꾸는 것이 자존감을 기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입지라는 말을 강조하였습니다. 뜻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모든 성장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듯이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기르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습관이 쌓여서 자존감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자존감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줄 압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받을 때 지나치게 미안해하거나 빚진 느낌에 오래 붙들리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인정받기 위해 선함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존감과 인정 욕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존감이 채워진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충분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결국 자신을 잃는 길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나를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에 맞게 행동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키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자존감 있는 삶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자존감의 출발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지금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경험하는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안에서 충분함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자존감을 기르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의 삶을 멀리서 보면 특별히 화려하거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삶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남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실패 앞에서도 금방 다시 일어서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 타인을 시기하기보다 응원하고 관계에서 상처받아도 금세 회복하며 자신에게 따뜻한 언어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평온함이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자존감은 향기와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기르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부터, 오늘 하나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 정중하게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먼 곳을 바라보느라 오늘을 잃지 마십시오. 자존감은 크고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 매일의 작은 말들,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결국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이미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존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십시오. 그 친절이 쌓여서 당신의 삶을 조금씩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 자라날수록 삶은 더욱 풍요롭고 깊어집니다. 자존감은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고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며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행동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안내하는 것처럼 자신을 먼저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종종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집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거나 아주 작은 실수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도할 수 있고 실수해도 다시 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잘하지 못해도 배우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되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자신을 벌하지 않습니다. 이 유연함이 바로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오래 머물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사람과 상황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재에 머무는 힘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냅니다. 그것이 삶을 깊이 있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의 총합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행위가 자존감을 이루는 조각들입니다. 이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질 때마다 삶은 조금씩 더 자신다워집니다. 자신다운 삶이 곧 행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자존감임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에 새겨가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여정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든 순간도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을 때, 혼자 경계를 지키느라 불편할 때, 거절했다가 관계가 서먹해졌을 때, 그럼에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야 할 때, 그 순간들이 쌓여서 진정한 자존감이 단련됩니다. 쉬운 길에서는 자존감이 자라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낯선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 믿음이 바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자존감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 될 때까지 매일 꾸준히 자신에게 건네주십시오. 자존감 있는 삶은 완성된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살다 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무너지는 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괜찮은 척 웃고 돌아서서 혼자 눈물을 삼키고, 누군가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며칠을 끙끙 앓기도 합니다. 그런 나를 보며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자책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한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파도 자신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강철 같은 멘탈의 시작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 그 작은 다짐 하나가 결국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도 지친 마음을 다독이며 나를 가장 먼저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